라가르드 IMF 총재는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의 메카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디트로이트시의 부활이 미국 경제 침체의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젊은 한인 인재들의 발굴 육성과 지원을 재단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따른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 측의 대미 외교가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감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은 일본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한국 등에 대한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LA시 의원들이 대형 호텔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 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표결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신기자클럽 신년 모임에 참석한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는 지난 7년간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앞으로 7년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에는 전 세계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한몫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물가가 중앙은행의 전망보다 낮다면서 자칫 경기 회복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2억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They should not do that until growth is robust enough and firmly rooted.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높은 3.2%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3.7%, 미국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선 미국이 섣부른 긴축 정책 대신 국가 부채 위기 등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자동차의 메카라 불리웠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유령 도시가 돼버린 지금 디트로이트시의 부활만이 미국 경제 침체의 완전 탈출을 의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과거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오토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3사는 1,60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려 6년 만에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오토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And there's no doubt there are a lot of great things happening, but we have not translated the success that people will see here into services for people living in the neighborhood.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 규모의 오토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디트로이트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와 같습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절반이 2년 전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들과 폐허가 된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We need a number of successful events of this magnitude over a large period of time, long period of time, and we also need jobs, the creation of jobs, and in the end, the circulation of the money that jobs bring is really what economic impact is about. 이번 오토쇼가 디트로이트시 부활의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시의 부활만이 미국 경제 위기의 완전한 탈출이라는 의미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하원이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통합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세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59표, 반대 6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 말까지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은 완전 차단됐습니다.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젊은 한인 인재들의 발굴 육성과 지원을 재단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국을 아우르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지원하겠다.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은 현지화 지원에서 양국 간 상생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주 지역의 경우 그동안 각 지역으로 분할돼 있던 한인 단체들의 활동을 하나로 결집해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동포사회 전체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그런 의사를 미국 정치계에 전달을 하고 정치 참여를 통한 어떤 권익 신장 그런 일을 연방 차원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부터 한인의 미주 총연합회의 지원금을 30만 달러로 늘리는 대신 미주 한인재단의 연 5천 달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소액 규모 지원을 폐지했는데 조 이사장은 이 역시 연방 차원의 정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총연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미주 총연하고 이제 동포재단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좀 발굴하면은 그런 사업이 이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 이제 거기 지원하기 위한 저희가 준비를 이제 한 것이죠. 조 이사장은 또 차세대 젊은 한인 리더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이들을 하나로 묶는 코리안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한인 청소년들의 뿌리 역사 문화 체험을 위한 한국 초청 사업은 올해부터 한국 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미국이나 캐나다 한인 사회로 보내는 교환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이사장은 이를 위해 뜻 있는 한인 단체들과 교계의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미주 지역을 방문한 조규영 이사장은 어제와 오늘 한인 차세대 리더와의 만남과 언론 간담회, LA 한인회 방문, 한인 단체장과의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 새벽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쏴 그부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뉴멕시코주에서 있었는데요. 목숨을 건 교사의 용감한 행동이 참사를 막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총구가 겨눠진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을 타일러서 총을 내려놓게 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실에 들어온 12살 중학생이 악기 가방에서 총을 꺼내 그부 2명에게 차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난데없는 총탄 소리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50여 명의 학생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My heart fell to my stomach because at that moment I knew that it was our sweet girl. 대형 참사가 예견되던 순간 사회과 교사가 달려왔습니다. 교사는 천장에 총을 쏘며 극도로 흥분해 있던 학생에게 두 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Is pointing the firearm at Mr. Masterson. Mr. Masterson then begins to talk to him to put it down. 교사와 맞서던 학생은 바닥에 총을 내려놨고 그때서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목숨을 건 용감한 행동이 참사를 막았다는 보도에 교사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에는 칭찬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사로서 직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사양하고 가르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LA시 의원들이 대형 호텔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의 2배가 넘게 되고 캘리포니아주의 8달러도 훌쩍 넘게 됩니다. 노조 지도부는 객실 100개 이상 호텔에 이 안을 적용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따른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 측의 대미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감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일본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한국 등에 대한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장에서 아베 총리의 최근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의원의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등에 밝은 코널리 의원은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때 한국 등에 지은 일본의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he were to acknowledge the sins of Japan, especially with respect to Korea, from the recent unpleasantness known as World War II, that might be a useful start. 아베 총리의 리더십 발휘를 지적한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 사죄가 리더십 발휘의 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방미 중인 기시, 애무성 부상 등 일본 대표단을 만나 아베 총리의 야스구니 신사 참배를 두둔한 것으로 보도된 쉐벗 하원 아테소 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이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며 야스구니 신사 참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uth Korea be satisfied that they have done all they can.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고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과거의 유산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일 두 나라의 워싱턴 외교전이 치열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최근 위안부 기린비 건립안 상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부에나팍시 의회에서 한인 이민 111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밀로우 시장을 비롯해 5명의 시의원들은 미주 한인재단 측에 한인의 날 선포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선포식은 1시간 앞서 예정됐던 일본계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방문과 극우 일본계 주민들의 항의 집회 등으로 차질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잡음 없이 끝났습니다. 겨울철이면 특히 감기 걸릴까 조심스러우시죠?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반대로 전염될까 봐도 신경 쓰게 되는데요. 악수만 안 해도 감기에 덜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일단 만나면 악수부터 하고 반가운 마음에 껴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면 이런 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감기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실험자가 손이 깨끗한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유리용기 샬레에 악수한 사람들이 손바닥을 누르고 하루 동안 배양했더니 놀랍게도 악수를 한 사람들 모두에게서 감기 환자만큼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간접적으로 접촉하면 어떨까? 감기 환자부터 차례로 악수를 한 결과 4번째 사람에 이르러서야 바이러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감기에 걸리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The worst thing is handshakes. That's not good because you've got the germs right there. Your eyes and your nose is a window. It's an entry point into your body. It's a common way people get sick. 포옹을 할 땐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눈과 코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먹을 맞대거나 손바닥을 부딪히는 이른바 하이파이브 인사는 악수에 비해 접촉면과 접촉 시간이 적어 옮겨가는 바이러스 양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감기를 옮기고 또 감기에 옮을 정도는 충분하다는 게 실험 결과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인 노인들에게 단골 쉼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업소에서 연일 자리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로바드와 파슨스 블로바드 입구에 위치한 이 작은 매장엔 한인 노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머물며 업소 측이나 다른 고객과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업소 측은 20분만 머물 수 있다는 게시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에 대해선 네티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관련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4원 8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